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서 나는 뇌를 만들고 싶다라는 과학책의 저서이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선웅 교수님을 모시고 인간의 뇌, 그 중에서도 미니뇌로 불리는 뇌 올고나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선 교수님 잠깐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있는 선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을 좀 과학적인 분야로 말씀드리면 저는 신경 발생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즉 신경, 즉 뇌를 공부하는데 특히 뇌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발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발생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뇌를 체외에서 우리 몸 밖에서 세포를 이용해서 비슷한 구조물을 만드는 미니뇌 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뇌 오가노이드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활용하려는 기술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가노이드라는 그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 봐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organ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조직, 그러니까 장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포가 모이면은 뭐 피부 조직, 혈관 조직에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모이면은 우리가 심장, 폐 이렇게처럼 그걸 하나의 장기라고 하는데 그걸 organ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organoid가 마치 안드로이드처럼 사람이 인공적으로 제작한 유사장기라고 할까요? 인공장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예. 역시 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가노이드 중에서도 이제 뇌 올가노이드니까요. 뇌를 유사하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또 크기가 미니뇌라고 부르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일반 뇌보다는 훨씬 좀 크기가 작은 모양이죠. 어느 정도 작습니까?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미니 크기가 작다는 의미인데 크게 만들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네네.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크기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미니뇌의 크기는 작으면 1mm에서 1mm 크면 5mm. 그 직경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겠죠. 네. 이제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고요. 네네. 대략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1mm에서 5mm면은 진짜 1cm도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새끼 손톱 아주 끝에만한 맞습니다. 크기군요. 네, 아주 작죠. 우리가 뇌를 흔히 야구공보다는 조금 크고 그런 식으로 크죠. 예. 크기를 표현하자. 1.5kg 정도 되니까 한 네. 그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럭비공보다 조금 작고 야구공보다 약간 큰 그런 게 사람의 실제 뇌의 크기인데 그러면 이제 직경이 1mm에서 5mm라고 하면은 좁쌀보다는 조금 크고 맞습니다. 네. 콩알보다는 조금 더 작은 네. 그런 정도 크기로 상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게 못 만들어서 그렇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뇌는 신경세포들이 있고 이것저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게 혈관이에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한 20%를 뇌가 쓰거든요. 그렇죠. 사람 몸의 무게의 전체의 2%밖에 안 되는데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에너지라는 게 뭐 어디서 오겠어요? 피에서 오잖아요. 양분하고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겠죠. 그러니까 뇌는 혈관이 엄청 잘 발달해요. 다른 장기보다는 혈관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모양이죠.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드는 미니뇌 기술은 혈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을 깊이까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양기 안에서 어떤 3차원으로 세포를 뭉쳐서 미니뇌를 만들면 모든 영양과 산소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냥 이렇게 디퓨전, 확산돼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분산시켜서 너무 커지면 가운데는 산소 공급 부족하니까 죽어버려요. 한가운데 세포들은. 네, 그러니까 크게 못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안 만드는 것인데요. 왜 안 만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뇌가 굉장히 크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장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조금씩 기능이 다르지만 근원적으로는 비슷한 어떤 기능적인 유닛들이 굉장히 몇 번 반복되어 있는 덩어리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모듈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모듈 전체를 다 대변할 게 아니면 작은 모듈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번에 10,000개를 동시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뭐 약물 스크리닝이라거나 뭐 할 때 도움이 될 테고 또 키우는데도 돈이 훨씬 덜 들 테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죠. 그래서 현재 기술로 본다면 크게 못 만드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굳이 크게 만든다고 큰 이득이 없다면 뭐 굳이 크게 만들 필요도 없지 않아? 이런 생각도 좀 같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람의 진짜 뇌와 달리 오가노이드에는 혈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발생시킬 때 혈관이 없도록 의도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배양액 안에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키우다 보면은 정상적인 어떤 그 뇌의 발생과는 달리 처음부터 뇌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실험실 차원에서. 네, 그 좋은 질문이세요. 네. 사실은 뇌를 우리가 시험관에서 만든다는 말은 발생 과정을 그대로 되밟아서 만드는 거예요. 혈관을 제외한 나머지 뇌 부분이 만들어지는 발생학적 과정하고 혈관을 만드는 과정이 좀 달라요. 보통 배발생할 때도 뇌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특정 시기가 지나면 밖에서 만들어진 혈관계가 안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면서 혈관을 이렇게 그물망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혈관을 이렇게 말아서 자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기어 들어가면서 혈관이 계속 뻗어나가면서 자라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혈관이 만들어 자라는 것이 동시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뇌의 발생과 혈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군요. 예, 시험관에서 만들 때는 인위적으로 뇌가 만들어지는 어떤 덩어리하고 혈관이 만들어지는 덩어리를 같이 넣으면 혈관이 들어있는 미니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이미 그런 연구에 성공한 보고도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도 보통 만들어진 혈관은 심장과 연결돼서 피가 돌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심장이 없으니 혈관만 분포할 뿐이지 피가 돌진 않는 거죠. 돌지 않는 그냥 혈관이 갖춰져 있다. 맞습니다. 형태상의 만족감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뭐 형태상의 만족감 말고도 조직 두 개의 세포들이 합쳐지면 그 다음에는 뇌 조직이 혈관에 영향을 줘서 혈관 발생에 변화를 일으키고 서로 영향을 주죠. 혈관도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세포만 있어도 그냥 만든 미니뇌보다는 혈관이 들어있는 미니뇌가 훨씬 더 기능적으로 다를 거예요. 다르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뇌 가지고는 그런 일을 많이 안 했는데 예를 들면 간 이런데 미니 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미니 간을 동물에 이식하면 이제 이식 장기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혈관을 심은 상태로 넣으면 훨씬 더 빨리 붙어서 혈관이 빨리 자라니까 당연하겠죠. 훨씬 더 이식 효과가 크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무늬만은 아니고 기능적으로도 기여하지만 피가 돌진 않는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혈관이 있는 올가노이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보통은 혈관 없이 콩알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미니뇌를 제작한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그 발생학 전문이다 보니까 또 일반인 분들이 배라든가 발생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발생은 뭐 영어로 디벨롭먼트라고 표현하지만 발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생물이 태어날 때 암컷에서 온 난자와 수컷에서 온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은 그 수정이 된 것을 흔히 씨앗 생물의 씨앗이라고 하고 그것이 분화, 그러니까 이게 세포는 세포 분열을 수정란이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였던 것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해나가면서 이제 점점 사람은 사람 모양, 닭은 닭 모양을 갖춰갈 텐데 그 과정을 발생이라고 부르고 그 처음 시작하는 그 수정란의 상태를 배라고 흔히 배가 이제 씨앗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 생물의 씨앗이란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략 배아라고 부를 때는요. 그러니까
발생의 아주 초반 일정 기간 동안을 배아라고 부르고요. 장기가 만들어지고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부터는 태아라고 불러요. 네.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배라고 부를 때는 이제 말씀하신 수정란부터 장기 형성의 과정을 겪고 있는 아직 덜 여문 네. 과정 전체를 배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뭐 흔히 이제 저희 10대 시절에 생물 시간에 배워보면 저도 아주 그냥 좀 기억이 희미한데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뭐 2개, 4개, 이렇게 8개, 16개 점점 늘어나면서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이 세포들을 뭐 외배역, 그리고 속 쪽을 내배역, 그 중간에 중배역, 이런 그 용어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저 생물 잘했습니다. 잠깐 그걸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사실은 많은 동물들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크게 보면 알에서 태어나는 동물도 있고 사람처럼 네. 이렇게 포유류들은 이렇게 네. 자궁에 붙어서 자라잖아요. 네, 네. 이게 환경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수정란이 발생하는 과정의 모양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제 물고기 알이나 뭐 개구리 알 정도를 놓고 설명하는 과정하고 의외로 조류하고 사람은 좀 비슷하거든요. 조류나 사람이 발생하는 과정은 조금 설명이 다르긴 한데요. 네, 네. 크게 보면 비슷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에 발생을 시작하면 분화되지 않은 뭐가 될지 모르는 세포 덩어리가 얇은 판때기처럼 만들어져요. 편편해지나요? 편편한 판때기처럼 되는 과정을 겪고요. 요때 요 세포들 편편해지기 일보 직전의 세포를 꺼낸 게 보통 얘기하는 배아줄기 세포예요. 왜냐하면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정이 되면 여기서 크게 2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는 배아를 만들어야 돼요. 아기가 돼야 되니까. 네네. 또 하나는 태반과 배아를 둘러싸고 있는 뭐 양막 이런 막들이 이런 거 같이 만들어야죠. 그 안에 그 재료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 수정이 되고 나면 처음 나눠지는 거는 배아가 될 부분하고 배아 밖에가 될 부분으로 2개로 나눠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배아 밖에 될 거는 엄마의 자궁에 착상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래서 엄마에서 반 오고 태아에서 반 와서 태반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덩어리 세포, 그 세포를 꺼내면 그게 배아줄기 세포가 돼요. 네. 그러니까 배아줄기 세포가 배아의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줄기라고 부르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배아줄기 세포는 태반을 만드는 세포는 만들지 않아요. 그 무슨 다음에 소리죠? 꺼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배아줄기 세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정상 과정에서 이제 판판한 판때기 비슷하게 되거든요. 판편하게 펴지는데 2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펴진 구성에서 일부의 세포가 안으로 돌 말려 들어가요. 요렇게 말려 들어가요. 어떤 종이가 물에 젖었다가 이렇게 말르면은 또르르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살짝 일부분이 말려 들어가면서 거기서 세포의 층이 처음에 한 층에다가 2층, 3층. 패스츄리처럼요. 네, 패스츄리처럼 층이 3개로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1층, 2층, 3층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층의 제일 바깥층, 가운데 중, 안, 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신기하군요. 그게 판때기가 3개의 종이장처럼 되는 동시에 길쭉한 덩어리가 약간 3차원으로 동그래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제일 바깥에 있던 곳은 우리 몸의 거죽, 피부가 되고요. 제일 안쪽에 있는 내벽은 주로 입 안쪽에서부터 항문까지 있는 안에 있는 소화관의 안쪽이 안쪽의 라이닝, 안쪽을 만들고요. 중배엽은 그 사이를 배우고 있는 근육, 뼈, 뭐 이런 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뇌하고 신경은 어디서 나올까요? 뇌하고 신경이요. 중배엽에서 만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피부에 있던 세포가 또 한 번 똘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갈 때 처음에 판때기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특정한 시간이 되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서 나중에 이게 끊어지면 이렇게 관이 하나 생기겠죠. 안쪽으로 들어가요. 네. 튜브가 하나 새로 만들어집니다. 바깥에 있던 세포층이 그게 신경관이군요. 그걸 신경관이라고. 여러분
이 지금 아까 발생학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이렇게 흥미진진합니다. 저도 태어나서 과학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수정란 안에 나중에 성체 사람이 될 그 씨앗만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아기 집, 그러니까 아기가 사는 그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 일종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자기의 재료까지도 그 수정란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가서 일부는 엄마의 자궁하고 합쳐져서 둘러싼 양막이라든가 태반이라든가 이렇게 자기의 집 내부를 보호하고 치장하는 보호 장신구를 만들고 그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나눠져 있다. 지금 또 중배엽이나 외배엽, 내배엽 설명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일반 생물 시간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뇌, 미니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기초적인 거는 이렇게 하고요.